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가이드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올린 샌디에고 당일치기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LA 근교 도시에 궁금한 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모아서 스케줄을 짜보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또 다른 LA 근교죠. 사나바바라. 역시 당일치기로 스케줄을 짜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영화로 많이 알려진 곳이죠. 2014년도에 나온 영화 포스터입니다. 잔잔한 영화고요. 중반부터는 사나바바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제 비디오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영상미가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나바바라는 동쪽에는 산으로 막혀 있고요. 서쪽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현지에서 이미지는 서핑의 성지로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 있는 UC 계열의 대학교 UC 사나바바라 같은 경우에도 캠퍼스 속에 바닷가가 있을 정도고요. 우스갯소리로 들어갈 때는 수영을 못해도 나올 때는 서핑보드를 타고 나온다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자, 서핑 관련 영화나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와 따뜻한 햇빛 때문인가요? 많은 야외 식당들이 있고요. 와인의 생산지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수제 맥주가 많이 뜨는 곳이기도 한답니다. 자, 이 바로 옆 동네가 부촌으로 알려진 몬테시토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The Ellen DeGeneres인데요. 이 두 사람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정도로 턱쇼로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산타바바라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자, 영국의 왕세자 비죠. 프린스 해리와 메간 마클, 그 헐리우드 배우가 여기 몬테시토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자, 이런 억만장자들이 왜 여기 살겠습니까? 살기 좋은 곳이니까요. 자, 그 덕인가요? 전 전형적인 미국 서부 백인 부촌 바닷가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자, 사나바바라는요, LA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차로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저는 가족과 자주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편인데요. 이번 비디오에서도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끌어모아서 사나바바라에 꼭 들려야 하는 명소들, 맛집 등을 자동차 동선대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 일정 외로 주변 도시를 탐방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중간중간 드릴 테니까요. 비디오 끝까지 보시고 또 퀘스천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비디오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제 비디오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쉽게 제 비디오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오늘도 제일 중요한 자동차 동선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나바바라는요, LA 코리아타운에서 북쪽으로 92마일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1시간 반이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운전해 보시면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도 막히고 사고도 있고 해서 2시간 이상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옵션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초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옵션 1은 8시에 LA에서 출발해서요. 2시간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되면 한 10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때 바닷가에서 정말 전망은 좋은 데서 이제 브런치를 먹으면서 시작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뭐 연인들이나 이제 일찍 가실 수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옵션 2는 저같이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9시 반이나 출발했을 때 11시 반 정도 도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거기서 잔디에서 이제 피크닉을 하는 걸로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 1을 먼저 저희가 볼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가보시죠. 길은 정말 쉽습니다. 101번 노스를 타고요.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잠깐 쉬었다 갈 건데요. 첫 번째 스탑은 라콘치타 비치라는 곳입니다. 스페니쉬고요. 영어는 쉘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는 조개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바닷가에 어울리는 이름이죠. 76마일 정도 되고요. 101 선상 사나바바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는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나바바라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워낙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프리웨이에서 내리는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공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웨이 지나시다가 저렇게 생긴 인공섬을 보시면은 슬로우 다운해서 오른쪽으로 붙으시면은 내리시기 조금 더 용이하실 겁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합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프루 스탠드 같은 데서 사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아보카도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보카도를 들고 사려고 하고 있었는데 동네 애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지나가더라고요. 수영복을 입고 있어서 야 니네 여기 바닷가 어떻게 가니? 라고 물어보니까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정말 개구멍 있죠. 허리까지 올라오는 개구멍에 애들은 이렇게 막 달려가요. 근데 저는 어른이니까 이렇게 굽혀가지고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터널 끝에 바다가 쫙 펼쳐지면서 그 멋있는 광경이 제 뇌리 속에 너무나 기억이 돼서요. 다음번에 여유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가끔씩 들리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시리에서 이렇게 멋있는 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터널은 뭐 어른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 높은 터널이고요. 한번 가보실 만합니다. 자, 바닷가는 정말 동네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요. 정말 조용하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은 한 바퀴 이렇게 걸어도 주변 사람들 없이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말리부 근교에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바다를 쓰는 거를 막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해놨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는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저희도 나도 현지인들만 아는 루트로 바닷가를 이용해봤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갈 곳은 보트하우스의 핸드리스 비치입니다. 브런치를 먹으러 갈 건데요. 첫 번째 스탑인 라콘치타 비치에서 약 20마일, 한 2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길은 똑같아요. 101 쭉 오셨던 거 그대로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사나바바라 보이시자마자 이제 내리셔서 내비 따라가시고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식당이 바닷가에 있는 식당은요, 뭐 맛있는 곳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좋다 뿐이죠. 자, 페리오로 난 바가 있어서 뭐 거기서 칵테일이나 맥주 한잔 하시면서 전경을 보실 수 있고요. 뻥 트인 창문으로 바닷가 전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도착하게 되면은 약 한 10시가 넘은 시점이 되겠고요. 브런치 시간인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분위기로 오는 거니까요. 비싼 거 시키실 필요 없이 오믈렛이나 샌드위치 등 뭐 맥주 한 잔 시키시면은 릴렉스하게 경치 구경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LA 북쪽으로 오시게 되면은요, 한 번쯤 드셔야 할 생맥주가 있습니다. 바로 805라는 라거인데요. 805입니다. 이 동네 지역번호가 805번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먹기에는 아주 맛이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은 한국 분들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여기 식당 뒤로 보이는 바닷가가 너무 멋집니다. 오른쪽에는 절벽, 왼쪽에는 아름다운 바다. 모래사장으로 쭉 걸어가시면은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보이는 만큼 못 찍습니다만은 매번 올 때마다 여기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이 식당은요, 매번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시자마자 한번 보시고 사람이 있다 싶으면 웨일리스트에 이름 올리시고 그 사이에 바닷가를 한 20분 30분 정도 돌아다니시면서 나자바바라 한번 해보는 것도 가장 이상적인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파킹은요, 비치 파킹 쓰시고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렉패스트 오믈렛을 드시면 한 16불 정도, 그리고 샌드위치는 한 20불 정도 들고요. 드링크까지 하신다 하시면 한 플러스 10불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모래사장에서 사람들이 피크닉도 하고요, 음식도 드시지만은 저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비치만 걷는 걸로 하시고 가시죠. 자, 다음 저희가 갈 곳은요, 꼭 들려야 하는 곳이죠. 미션 사나바바라인데요. 보트하우스에서 약 한 4마일 정도요, 12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내비를 찍고 가시면 되고요. 셀룰라이트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이 미션이고요, 요 앞에가 로즈가든입니다. 이 부분은 다 미션에 포함된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킹랏도 있고, 여기 파킹랏도 있고, 파킹랏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함된 잔디밭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넓게 펼쳐진 이 잔디밭에서는 사람들이 뭐 아침에 요가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와인도 앉아서 한 잔 먹기도 하고 뭐 술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 그래서 좋은 곳인데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파킹을 하기보다는요, 로즈가든 옆에 이 길, 집 앞에 이런 데 파킹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미션에 파킹을 하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 차가 많이 붐비기도 하고 이제 나가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크닉을 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할 때 차가 가까운 게 더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미션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캘리포니아는 1542년에 포르투갈 항해사인 후안 로드리게스 카브리오에 의해서 유럽인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1769년, 그러니까 약 한
220년 후죠. 스페인 해군 사령관인 포톨라와 모란 캐톨릭의 후니페로 세라라는 선교사가 샌디에고에 도착하면서 십자가를 제일 처음 세우게 되고요. 그게 샌디에고에서 첫 번째 미션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21개의 미션을 엘카미노, 즉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런 라우스로 북가주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각 교회의 건축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맞는 형태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21개의 미션마다 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산타바바라는 미션의 여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분홍색과 부드러운 모양, 날씨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21개의 미션 중에 이곳만이 유일하게 대칭이 되는 두 개의 종탑을 가지고 있는 대성당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일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멕시칸 그리고 아메리칸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멕시코 땅이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점령을 하면서 이제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성당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스페인어로 saint, 그 성경적 의미의 성인 있죠. 남자는 센으로 표시를 하고요. 여자는 산타라고 표시를 합니다. 샌 부에나벤투라, 샌 디에고가 있죠. 요즘에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그리고 이제 산타는 이제 여기 산타 바바라가 있죠. 산타 바바라라는 이름 자체가 여성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예전에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이제 해당됐던 그때 3세기에 활동했던 동방 정교회의 초기 성녀 The Great Martyr 바바라라는 그 이름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원래 이제 추마시라고 불리는 인디언들이 살던 동네인데요. 그래서 주변에 저기 위에 올라가시면 솔뱅이라는 동네 가기 전에 추마시라는 카지노도 있습니다. 그 카지노 이름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 법상 카지노는 인디언들을 끼고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들은 배당을 받고요. 아마 정통적으로 받은 인디언들만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다른 블러드랑 섞인 그런 사람들은 아마 배당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와이도 똑같을 거예요. 하와이도 원주민들은 이제 배당을 받고 정부 보조를 받는데요. 제가 알기로 하와이에서 그런 정말 원주민으로 취급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대부분 카지노 이름들은 다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딴 것이 많습니다. 또 이 미션에요, 꼭 들려야 할 날이 있는데요. 바로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 낀 주말입니다. 사나바바라는요, 이때를 기념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게 이름도 어려워요. 이렇게 아이 마도나리라는 겁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미션 앞에서 그 땅바닥에 그림을 막 그리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안 스트리트 페인팅 페스티벌에서 따온 건데요. 이날 저희도 우연히 가게 됐는데 이날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요. 야외에 음식과 맥주를 야외에서 팔고 공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정말로 애들 뛰어놀 수 있고 뭐 음악 나오고 앉아서 맥주 먹고 진짜 정말 좋죠. 그리고 이런 캐톨릭 같은 것에서는요, 술은 그렇게 나쁜 걸로 이제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런 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술 먹는 게 이제 금지가 돼 있는데요. 캐톨릭에서는 또 술은 또 자유롭게 술 담배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미션이 유명한 이유는요,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 역사적인 의미를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로즈가든 때문이기도 합니다. 길 건너에 있는 로즈가든인데요. 정말 사람들이 피크닉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저희도 매번 갈 때마다 여기서 피크닉을 하고요. 아름다운 미션의 풍경을 뒤로 가지고 푸른 하늘과 주변에 둘러싸인 장미 가든을 보면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도란도란 앉아서 가족끼리 이제 와인 한 병 비우고 싸간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 먹고요. 정말 가족 단위로 앉아서 그렇게 먹고 나면 따뜻한 햇빛 받으면서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줄 2 미션 앞 잔디에서 피크닉은 여기서 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후딱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옵션 1을 행사를 해서 브런치를 먹고 올드 미션을 가던 옵션 2로 곧바로 미션을 가서 피크닉을 하던 간에 제 생각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은 아마 한 1시 반에서 2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저희가 나오면서 디저트를 먹어야죠. 어차피 동네니까요, 그렇게 크게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디저트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 써 있는 대로 이름을 미션 스트리트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번 치시고요. 그리고
찾아보겠습니다. 한 거리는 한 4분 정도고요. 마일은 1마일 미만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는 아이스크림은요, 이제 맥코넬이라고 사나바바라에서 유명한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가고요. 리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구글로 찍어보든지 옐프로 찍어보든지 거의 5 out of 5 스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미션 스트리트 아이스크림이라고 써 있고요. 아이스크림이 거기서 거기지 하시는 분은 예, 맞습니다. 저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거기서 거긴데 여자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곳도 있다는 거. 평소에 줄 서서 먹기도 하니까요. 유명한 곳이기도 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에 갈 길은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번화가 거리인데요. 이름은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내비는 콜트하우스를 찍어놓고 갈 겁니다. 왜 콜트하우스냐 하면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건물입니다. 그래서 차로 지나가다가 저게 뭐지? 하고 한 번쯤 세워볼 만한 건물인데요. 스페니쉬 콜로니얼 스타일로 지어져서 산타바바라에서는 미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뽑힙니다. 실제로 속에서는 내부 관광도 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시계탑에서 산타바바라를 이제 파노라마 전망은 즐길 수 있어서요. 많은 사진작가나 화가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 올드 미션에서 아이스크림을 드시려면은 이제 이런 라우시 되고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식이 되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이고요. 여기는 이제 사나바바라 코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서 구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성 사진으로 본 이제 콜트하우스가 여기 나오고요.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또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서요. 그리고 히스토리컬하게 속에 예전에 이제 콜트 룸을 이제 이런 식으로 놔뒀고요.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부 투어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위층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옥상에 올라가셔서 그 사진을 찍으시면은 저희가 대부분 사나바바라 사진을 보는 거, 빨간 지붕을 보는 건 아마 여기서 찍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사진들은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사나바바라 하면 나오는 것들이요. 자, 저희는 여기서 보고 제 생각에는 한 15분, 20분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보고 바로 옆 스트리트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로 오겠습니다. 이 큰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지? 예, 이게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인데요. 여기가 이제 번화가고 이제 쇼핑 센터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센터를 쇼핑하실 분은 쇼핑하시고 아니면은 나는 이제 피크닉도 싫고 브런치도 싫고 나는 정말 팬시한 곳에서 정말 분위기 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아무 레스토랑이나 가도 굉장히 꽤 유명하니까요. 여기 가셔서 이제 드셔도 되고요. 특히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이 The Habit Burger Grill입니다. 이게 사나바바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햄버거 집인데요. 저는 인앤아웃보다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요. Habit Burger and Grill이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버거 체인이요. 저는 좀 되게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었는데 이게 사나바바라에서 시작해서 처음 한 10몇 군데 있었을 때 이제 2007 정도인가요?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이제 그 월스트리트 가이가 와서 먹어보고 감동해서 회사를 인수해서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프랜차이즈로 확 넓혔죠. 아마도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가요? 그래서 넓힌 다음에 이제 상장을 시킨 거예요. 상장을 시켜서 나중에 연 브랜드 있죠? 타코벨이랑 이제 KFC 가지고 있는 거기에 3억 7천만 불에 팔았습니다. 정말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 헤비버거 뒤쪽에 퍼블릭 파킹도 있고 스트리트 파킹이 찾기 힘드신 분들은요. 거기 파킹을 하시면은 아마 90미닛 정도는 이제 무료로 파킹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돌아보시고 하시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유명한 커피집이 하나 있습니다. 듄 커피 로스터라는 곳인데요. 바로 헤비버거 뒤쪽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더 프렌치 프레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서 지역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팔게 됐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꿨죠. 이것은 이제 직접 로스팅도 하는데 꽤 유명한 곳입니다. LA에서도 이제 어느 커피집이나 마켓 같은 데도 이제 이런 커피를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여기도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듀운스 커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더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요. 글로벌을 같이요. 자, 저희는 이렇게 쭉 내려갈 건데요. 이렇게 걸어서 가시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사나바바라가 요즘에는 맥주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꼭 제가 추천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던 타임스 비어라는 곳인데요. 아마 여기서는 이제 약간 아티스틱하게 약간 액세서리도 같이 파는 이제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모던 타임스라고 쳐서 가시면은 이제 이곳에서 바로 이 비어를 드시면 됩니다. 아이스라고 이름이 붙은 이 비어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비어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특별히 찾아 먹을 정도로 맛있고요. 여기 가서 생맥주를 드시거나 아니면은 이게 홀푸드에서 파니까요. 저렇게 4팩을 해서 홀푸드에서는 아마 한 12불 정도 팝니다. 싸진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 다음에 저희가 갈 곳은요, 펑크존이라는 곳인데요. LA에도 웨어하우스를 고쳐서 젊은 사람들이 아티스틱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맥주집을 하기도 하고 커피집을 하기도 하고 와인집 아니면 뮤지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형식대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또 예전에 웨어하우스나 이제 옛날 하우스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바로 여기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이제 햄버거나 먹고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은 바로 여기 프리웨이를 지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펑크존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걸어오셔도 되는데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차는 이쪽에 스트리트 파킹 아무데나 하실 수 있으니까 스트리트 파킹 하시거나 아니면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그 퍼블릭 파킹이 있으니까요. 퍼블릭 파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러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미러가 없는 곳도 있으니까 파킹의 부담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요, 되게 제가 말하면 힙스터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와인 테이스팅이나 서핑보드 제작소 그리고 트렌디한 식당들이 많고요. 여기 가실 때는 또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이제 이 린컨 브루어리라는 곳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아마 사나바바라 주변에 있던 이제 그런 마이크로 브루어리 같은데 자기 자체적으로 맥주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가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이제 링컨 브루어리고요. 요 위에 써 있습니다. 써 있고 이제 겉에서 이제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이런 맥주 같은 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고요. 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아마 유명한 것은 이제 럭키 페니가 이제 어퍼러블하게 피자나 그런 맥주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피자를 사가지고 쉽게 해서 이제 밖에 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리오에서 이제 간단히 먹거나 이제 맥주 한 잔을 하는 것도 이제 가장 캐주얼하게 또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랄크 같은 곳은요, 이제 약간 파인 다이닝인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여기 피규로아 마운틴 브루어리라는 곳도 이제 맥주 브루어리인데 여기도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고 여긴 역사가 아주 깊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좋아하는데 저는 가봤을 때 이제 맥주에서 그렇게 큰 감명은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다시피 여기 탭이 되게 많죠. 맥주 탭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 한번 가보시는 것도 앉아서 좀 좋은 추억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갔는데요. 다음은 저희가 스턴스 워프라고 부둣가를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이게 여기 부둣가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 가는데 일단 그 전에 바닷가에서 보시면은 이제 4인용 자전거나 이렇게 타는 게 있죠. 저는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테이트로 쭉 내려오다가요, 이제 메이슨 스트리트에서 꺾어지면은 여기 윌펀 렌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4인용 혹은 또 7인용 이런 이제 그 바이크 렌탈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거를 렌트를 해서 바닷가를 바닷가 같은 데 이렇게 자전거 길이 쫙 나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는 것도 가장 또 즐거운 방식 같습니다. 저 또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자에서 페달까지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가 짧아서 닿지는 않았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힘들었고요. 뒤에 두 분이 타시고 저와 제 와이프가 타고 애들 둘을 이제 앞에 앉혀놨는데 열심히 이렇게 페달을 하다 보는데 괜시리 저만 페달링을 하는 것 같고 힘들고, 왜냐면 기어가 없어요. 이렇게 기어가 딱 1단짜리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으면요 정말 가족 간의 그런 정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가족끼리 사랑이 넘치시는 분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를 원하고요. 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로 된 자전거도 있고 약간 누워서 탈 수 있는 자전거도 있으니까, 오토바이 같은 형식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실 분은요, 요 바로 앞에 이 퍼블릭 파킹이 있으니까요. 90 minute free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파킹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6인용 했을 때는 한 시간당 한 45불 정도 되고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시간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1시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전거에 이제 맵이 따라 나오고요. 자,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쭉 와서 부두로 와서요. 부두 속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쭉 내려가셔서 여기 이제 그 보트 정박장 이렇게 한 바퀴 도시고요. 다시 올라가셔서 뭐 시간 남으시면 여기 스케이트 파크까지 한 바퀴 도신 다음에 리턴을 하시면 아마 딱 한 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시간은 솔직히 너무 많고, 그래서 얘네들도 뭐 1시간에 45불, 2시간에는 55불 이런 식으로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갈 곳은요, 스턴스워프라고 부두가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스트리트로 쭉 내려오시면은요, 여기 부두까지 가실 수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쭉 들어가시면은 여기 파킹하시면 요 끝에서 좀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걸어가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차를 놔두고 걸어가긴 하는데요. 그래서 차를 바깥쪽에 놓고 걸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이제 파킹에 놓고 이제 모래사장에서 밖에서 즐기셔도 되고요. 조금 더 오래 있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이제 잔디가 있으니까요. 잔디에 이제 담요나 깔고 거기서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재밌는 부분은요,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뭐를 깔아놨어요. 근데 이거 이제 이 동네 사는 히피 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이제 관역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코러 같은 거 동전을 던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너는 럭키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밌게 게임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요. 좀 기발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두는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리뷰 보시면은 9,000명이 넘는데도 4.5스타를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여기도 물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물개 냄새도 맡을 수도 있고요. 이제 보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맑죠. 날씨가 굉장히 좋고 바닷가도 굉장히 투명해서 위에서 보시면 밑에까지 바닷속까지 다 보입니다. 깨끗하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둘러볼 것은요, UC 사나바바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요,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한번 가보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경험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UC 탐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자녀들한테 좀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대학 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을 심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UC 사나바바라가 한 10분 정도, 여기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는요, 이 학교 속에 바닷가도 있습니다. 여기 뭐 바닷가 이렇게 액세스도 있고요. 이렇게 있으니까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차로 지나가서 오픈이 되어 있어요. 퍼블릭한테. 여기서 퍼블릭 파킹도 있고, 여기서 내려가서 이제 바닷가도 이제 일반인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가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나바바라가 여기 사나바바라에서 추마시 카지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마시라고 그 로컬 인디언들 이름이었죠. 추마시가 있으니까 한 30분 거리에 있으니까요. 만약에 나는 밤에 운전하기 괜찮아, 여기까지 올 경험이 별로 없어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조금 더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 산길은, 다만 이 카추마 레이크로 가는 이 산길은 밤에는 라이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만약에 해가 있으면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이렇게 프리를 타고 오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웨이를 101을 타고 가시면요, 요 바로 여기 부분에 덴마크 마을풍으로 된 솔뱅이 있으니까요, 솔뱅을 보시고 추마시를 저녁에까지 하시다가 반대로 101을 타고 꼭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 하는 편인데도요, 이 밤에 운전을 하다가 좀 위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꼭 프리웨이를 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즐기시는 스케줄에 따라서요, 만약에 사나바바라 제가 말씀드린 데까지 끝내셨으면 아마 4시나 5시 정도가 될 수 있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거기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날 스케줄 생각해서 오시다가 중간에 아무데나 들려서 하시는 걸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어디 갔다가 집에는 10시 전에 돌아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다음날 스케줄이 있기 때문이죠. 계산 잘 하고 오시고요, 그래도 해가 있을 때 운전하시는 거는 정말 추천합니다. 이렇게 안전해야죠. 가족끼리 다 같이 가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한번 여행을 해보시면요, 운전하시는 분은 조금 힘드시겠으나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이틀 같은 하루로요, 기억에 남을 여행일 겁니다. 자, 제 스케줄은 여기까지였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